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궁금한 종목들이 많아요. 과연 이 종목들이 끝까지 가줄까? 아니면은 여기서 멈출까? 그런 궁금한 대표적인 종목들의 특징주 OX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가면 원익그룹주 간다. 앞서 강성호 아나운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원익 IPS가 오늘 또 수혜주로 꼽히면서 모처럼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은 원익 IPS 더 들고 가시겠습니까? OX로 의견 주시죠. 네, 5로 일치가 되었고요. 오늘 저랑 커플룩인 우리 영정 팀장님. 우리 김진경 본부장님도 빨간 옷을 입으셨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네, 다음에 미리 예고 좀 해주세요. 네네. 오늘 원익 IPS가 저희 옷 색깔처럼 지금 강하게 빨간 불을 켜고 있는데 의견 주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 정고점 대비 많이 룸이 남아있으니까 그것도 좀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더 들어간다라기보다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사실 원익 IPS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사실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오늘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럽게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리포트에서는 하향 조정을 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원익 IPS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원익 IPS는 3분기 이제 실적 자체가 조금은 이제 컨센을 하회를 하면서 사실 이제 4분기에도 약간의 매출액이 좀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지금 다 씻어내고 다시 강하게 반등이 성공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 그리고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는 이제 대형주, 특히나 이제 대형 섹터, 뭐 반도체라든지 뭐 그런 반도체가 좀 이끄는 장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큰 것 같고요. 오늘은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라기보다요.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이 업황에 대한 심리가, 투자 심리가 완전히 돌아서는 걸 보시고 나서 들어가셔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정고점 대비해서 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뭐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5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바로 따라잡으시자라는 말씀은 좀 아닌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 반도체 반등을 보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는 조금 더 보고 가겠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이 종목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덱스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많이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컨텐츠 덱스터일 텐데 오늘 지난 거래를 이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두 분은 이제 보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수 기회로 보시겠습니까? OX로 의견 주시죠. 네, 이번에도 X로 일치가 되었는데 덱스터가 오늘 아침만 해도 투자자분들을 다시 간다 이렇게 솔깃하게 만든 주가를 보여줬다가 오늘 뭐 지역 관련주들 급락하면서 같이 쫙 밀렸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덱스터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됐나요? 저는 지금부터는 이 주가 단기 변동성이 오히려 유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덱스터의 경우 이제 주가 흐름을 좀 살펴봤을 때 이 지옥의 개봉이 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주가는 상세를 좀 이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옥 개봉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오히려 흥행까지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의 경우는 영 반대의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미 그동안에 올라오면서 이 지옥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이번에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또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는 워낙에 좀 모멘텀이 강했었는데 이제는 개봉이 되었으니까는 뭔가 하나의 재료가 소멸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소멸이 되고 오히려 지금은 조금 주가가 좀 하락을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워낙에 급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좀 차익 매물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덱스터의 경우는 이미 투자 경고 종목까지 좀 지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리스크 관리에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에 제가 X 의견 드렸습니다. 네, 김진경 본부장님 X고요. 염정 팀장님, 만약에 덱스터를 최근에 매수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오래전부터 들고 나는 이 성장성만 보고 가져갈래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안 팔아도 됩니까? 아니면 그분들도 매도를 어느 정도 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절반 정도를 매도하고 가시는 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오늘 덱스터, 뭐 제이컨텐트리 지역 관련주들 정말 운이 안 좋은 게 오늘 이제 급락하는 장 속에서 오늘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은 뭐 지난주에만 이야기가 나왔었어도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섹터 자체가 오늘 이제 기간 조정을 시작하는 알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 이미 뭐 가지고 계셨다면은 뭐 이미 뭐 지난주 이전에 이미 매수하셨다면은 지금 아직도 수익권이실 거기 때문에 일단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익절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시고 덱스터 같은 경우는 저는 덱스터 그리고 지옥 관련주는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지옥 관련주들 제이컨텐트리도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시점에서 사실은 참 어려운 게 이게 참 어려운 게 이제 분위기를 좀 잘 타야 되고요. 지금 지역 관련주는 다시 저는 개별 이슈로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요. 지금 일부 이익절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지금 만약에 뭐 뒤늦게 좀 사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손절할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덱스터도 X로 일치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P&T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P&T가 최근에 정말 고공행진하면서 장비준에서 크게 아웃퍼폼하다가 오늘 2차 전지주 하락에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급락에도 롤트론 성장성은 여전해 보이는데 두 분이라면 이 종목 매도하시겠습니까? 들고 가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이번에는 나뉘어졌네요. 본부장님은 X예요. 네. P&T 이제 갈 만큼 갔다라고 보시는지요? 물론 이 P&T가 가지고 있는 이 롤토롤 기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성장성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술의 경우가 뭐 2차 전종 소재라든지 전지박을 생산하는 그 장비에 주로 이제 쓰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트렌드라든지 또 시장 확대를 예상해 본다면은 이 P&T가 가지고 있는 롤토롤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 주가만 놓고 볼 때는 오히려 현재는 좀 관망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워낙에 그동안 이 P&T 하면은 바로 롤트롤 할 정도로 이 기술력으로 인해서 주가 그동안 많이 강세를 보여왔었고요. 지금은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부터는 좀 관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X 의견 드렸습니다. 네, P&T 그래서 X고 염정 팀장님은 아직은 조금 더 보자라는 의견이시네요. 뭐 오늘 당장 매수 이제 급락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이라기보다요. 일단 2차 전지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이제 오늘의 흐름이 만약에 반도체 섹터의 흐름이 좀 더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다시 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섹터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섹터, 2차 전지 섹터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일단은 대표주가 될 수 있는 2차 전지 내에서 지금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시 만약에 상승장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좀 주도 섹터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P&T 같은 경우도 오늘은 급락을 했지만 오히려 좀 추가적으로 조정이 더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장비주 쪽에서는 가장 최선우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망하시면서 매수 찬스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P&T선 나뉘어졌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장 마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감에 어떤 종목을 살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 키워드는 원격 근무 솔루션과 전략적 투자입니다. 바로 종목으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죠. 비덴트 아이소포트인데 비덴트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데 또 소개를 해주셨고 네. 저희가 또 확인해봐야 될 게 SKC 지난번에 또 마감에 산다로 이야기했고 이 종목 무거운데요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상승했거든요. 네. 오늘 2차 전지주들 차익 실현 매도 물량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뷰 비덴트 같이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할까요? 네, 지금 해주세요. 일단 SKC 먼저 리뷰 먼저 해드리는데 뭐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증설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SKC뿐 아니고 이제 배터리 아까도 이제 장비주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배터리 소재 업체, 장비 업체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힘은 아무래도 2022년, 23년부터 시작된 증설에 대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KC 역시도 2025년을 사실은 좀 목표로 해서 지금 증설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그 효과는 지속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을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했고 일단 동박 관련주들 3사 중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좋은 리포트
나오면서 오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다시 한번 좀 붐업이 된다라고 한다면 SKC 충분히 더 추가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좀 시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자체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모습에서 투자 심리적인 면에서는 일단은 뭐 기존에 만약 매수하셨다면 저는 마찬가지로 이 종목 역시도 부분 익절은 추천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또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추가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덴트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비덴트 많이 오른 종목은 또 왜 가져왔냐라고 또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비덴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상승 중에 있습니다. 비덴트가 가지는 저는 이제 힘을 앞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장외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경쟁 업체라고 한다면 두나무가 있겠습니다. 두나무의 경쟁 업체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에서도 이제 빗썸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 수리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사업을 좀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NFT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 지금 조정을 받기 때문에 뒤늦게 NFT 관련주 들어가시는 건 참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NFT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성이고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기업 간, 업체 간의 그 협업을 통한 시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덴트가 지금 협업을 맺고 있는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업체들을 보게 되면 비덴트, 위메이드, 초록뱀, 그리고 롯데홈쇼핑, YG엔터 등을 들 수 있는데 그를 통해서 이미 다 주가에는 어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조정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진다. 오늘 조정이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 아직도 그 개별 종목으로서의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매수가가 지금 조금 어려운 자리긴 합니다. 이제 매수를 잡는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지만 좀 구간을 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한 22,000원에서 24,000원, 23,000원 정도 사이에서는 조금씩 매수 관점으로 만약에 조금 더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관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비덴트를 지금 매수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28,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일주일 전에 SKC 리뷰까지 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김진경 본부장님은 오늘 알서포트 원격 관련주로 갖고 오셨는데 삼성전기 리뷰도 같이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삼성전기의 경우 바로 MLCC가 원래 이제 주력으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반도체 기판 부분입니다. 워낙에 좀 IT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경우 우리가 길게 끌고 가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의 종목은 알서포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격 소프트웨어 개발과 그리고 공급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일본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접수 솔루션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일본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원격 근무 솔루션이 이 리모트 뷰의 TV 광고 방영을 시작했고요. 특히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이 원격 근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분위기를 봤을 때 이 코로나 종결 이후에도 오히려 시간이라든지 공간 제약이 없는 원격 근무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더 증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에는 가상 공간 전문 기업인 올린 플래닛이 이제 투자를 되었는데 왜냐하면은 이 특히나 메타버스 사업을 본격화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좀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리모트뷰와 그리고 화상 회의 서비스 리모트 미팅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 가상 오피스 솔루션 개발에 착수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내년 하반기에 선보이겠다는 계획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라든지 또 메타버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 8,100원 부근에서는 제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9,000원, 손절가 7,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서포트 목표 주가 9,000원, 손절가는 7,300원입니다.